네, 반갑습니다. 9월 16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또 탱탱한 종목들 준비해 왔습니다. 페노션, 에이스테크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올라와 있고요. 뉴스테마 특징 종목은 한진칼, 이상한 급등, 이상한 급락 이런 거 나와 있었죠. 쌍방울은 상장 폐지 결정됐는데 이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자, 그다음에 인기 검색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지금 몇 주째 계속 인기 검색 상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바로 페노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페노션은 지금 11% 정도 올라왔습니다. 11% 올라왔는데 무엇 때문이냐? 지금 HMM에 대한 인수전이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이 HMM의 인수전에 지금 뛰어든 그 회사들이 지금 세 군데입니다. 이 산업은행이 적격 인수 후보로 LX 인터내셔널, 동원산업, 하림지주 이렇게 세 기업에게 통보를 했거든요. 너희들이 적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하림지주가 인수 경쟁에서 조금 앞서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림지주가 HMM을 사들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자, 그러면 이 하림지주하고 HMM이 서로 간에 이제 그 인수전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거하고 이 페노션은 뭔 상관이냐? 이 페노션이 하림그룹의 해운 계열사예요. 하림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HMM도 해운 회사잖아요. 그 두 개가 서로 시너지를 만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하림지주가 지금 페노션이 있는데도 HMM을 뭐 하려고 사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국내 최대의 해운 회사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페노션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뭔가 대단한 그런 걸 만들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어찌되었건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페노션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일단 분석들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확신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네, 지금 상황 추세를 보게 되면은요, 추세는 크게 보더라도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하락 추세로 진행 중에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큰 흐름에서 하단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하단 추세에서의 하단 부분, 여기 지지라인대가 가격대를 보면은 한 4,000원에서 4,200원쯤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가격대인데, 그 가격대가 지금 이번에 반등 포인트죠. 4,300원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4,300원 수준에서 반등 포인트 만들어졌고요. 하단에서 올라오는 반등은 네,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상단 저항이 어디까지 연결될 것이냐, 추세상으로 본다면 6,000원 정도, 제법 많이 올라올 수 있겠는데요. 그죠? 네, 6,000원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등 포인트가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항대를 뭐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부담감은 좀 있어요. 근데 매물대가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무시하고요. 일단 61선 지지를 받는다 생각하면 아래쪽 지지 라인 때는 4,700원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반등을 연결했을 때, 자, 그 다음 저항대가 5,400원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상단 포인트가 6,100원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시간에 대한 포인트가 없이 그냥 쭉쭉 치고 올라갔을 때 이야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저항대, 그 다음에 상단 포인트 이런 것들은 조금씩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일단 장대 양봉 올라왔기 때문에요. 월요일날 주가가 밀려서 내려가지 않는다면, 즉 61선 아래쪽입니다. 61선 아래쪽 4,700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냥 뭐 도루묵이죠. 다시 원상복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 4,300원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재미없는 구간 가격이 될 거예요. 다만 상승세를 더 이어갈 수 있다라면은요, 여기 5,000원대 라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되는 시점부터는 위쪽 라인대 저항대까지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요, 아래쪽 지지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4,800원을 지지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갔다는 가정하에 4,800원 수준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 주가가 만약 떨어져가지고 4,700원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재미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 밑에서 사가지고 단기적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은 4,700원 이탈할 때 차익 실현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4,800원대 이상에서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포인트는 일단 하락 추세선상에서의 단기적인 상승입니다. 근데 이게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HMM과의 어떤 시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 또 어떤 가치가 매겨질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해운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기 전망에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요. 요즘처럼 이제 물동량이 좀 늘어난다든지 특히 유가가 올라가면서 그 선박들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운 운임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생각해 본다라면은 주가가 이번에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일단 추세 하단에서 반등 나오는 포인트였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감은 좀 있지만 뭐 흐름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게 만들어진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내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뭐 대응하실 거 없어요. 지금은 홀딩 전략이고요. 4,7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단기적 차익 실현이 유리할 것 같고요. 4,800원 이상에서는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750원은요? 그건 적당히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4,700원 이상이면은 그냥 홀딩 하시고 4,700원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네. 4,710원은요. 4,690원은요. 그거는 대충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은 뭐 가격을 완전히 제가 딱 전달해 드릴 수 없는 거니까 네, 그 포지션을 적당하게 좀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만, 네, 하락 추세의 어떤 연장선을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상쇄시킬 만한 그런 떡밥, 큰 재료도 하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지켜보는 관점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볼게요. 5G죠? 5G. 네. 5G 관련한 종목이 살짝씩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떨어졌었던 포인트였는데, 에이스테크가 지금 보면은 가장 많은 매물대가, 그, 지지라인대가 다 밀렸었군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은 3,100원? 3,100원 정도, 3,0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4,000원 정도 사이 구간에, 긴 이런 뭐라 그럴까요? 지금 아래쪽에 있으면 지지라인인데 위쪽으로 넘어가면 저항대죠. 이 저항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동안 계속해서 내려오기밖에 안 했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다만 5G라는 부분들은 제가 뭐 재작년 2021년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5G는 이미 다 도입이 됐잖아요. 다 도입이 됐기 때문에 뭐 장비나 부품 이런 쪽에서는 되지 않고요. 뭐 관련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느냐? 지금 5G 그 기지국 안테나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5G에 대한 안테나를 왜 세우는데 미국에다 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에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5G에 대한 수출을 만약에 하게 된다. 예전에 삼성전자가 한번 진행했었죠. 그런 것도 수출하게 된다. 우리나라 이미 구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글로벌적으로 만약에 나서게 된다라면은 좀 다른 의미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5G 인프라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또 수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 5G 장비나 이런 관련주 중에서도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이 기업은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기대감을 좀 가지고서 진행할 수 있다,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관련 종목군들이 좀 올라올 수 있으려나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 좀 보였었거든요. 네. 5G 쪽이었죠. 5G가 완전히 다 죽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러면 일단은 아직까지 추세가 다 돌아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가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저항권대 진입하니까 외국인들이 득달까지 팔아먹고 있어요. 물론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약간 팔아먹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생각될 수밖에 없겠죠. 자, 저항대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아직은 여유가 좀 있군요. 추가 상승 한 번 더 나타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지금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요 정도 4,000원 정도 라인대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 대비해서는 거의 30% 가까운 정도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네,
그냥 가지고 계시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열어보셔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 들어가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평선 때도 정렬이 되는 모습이고요. 위쪽에 저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뭐 뒤쪽으로 좀 밀려나는 그런 형태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한로를 연다든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긴다든지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의 기대감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다만 아직 추세 정렬이나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5G라는 것은 일단 끝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장기적 기대감 또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출이 가능한지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인프라 구축이 된다 그러면은 그쪽과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요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뭐 수혜주로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는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좀 됩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4,000원 정도 저항 라인대 보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좀 길어졌네요. 빨리 갑시다. 네, 한진칼 볼게요. 한진칼 쭉 올랐다 쭉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뭔 일이라기보다도 그냥 네 별일 아니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만기일날 갑자기 동시효과 때 이렇게 올랐잖아요. 올랐다가 별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원상복귀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제 기대감을 가지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었고요. 네, 이건 뭐 시간에서 툭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아예 급락을 해버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일단은 부담스럽게 생각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흐름 자체가 지금 우상향 패턴을 조금씩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단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한진칼이 이제 대한항공 이쪽으로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쪽으로 본다면 좀 느리긴 하더라도요. 네, 서서히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2022년도에 많이 떨어진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복구해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과거에 한번 많이 올랐었다가 이 부분 다 떨어뜨려 놨고요. 이거 오버슈트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라갈 땐 좋지만 올라간 이후에 떨어지게 되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게 된다면 지금 추세를 타고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5만원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매수를 당장 잡기는 너무 이제 조금 애매해 보이고요. 위로 아예 넘어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 대응하시기는 애매해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거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난 이때가 수요일이죠. 수요일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 올라왔잖아요. 네, 조금 한 2, 3%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요일날 있었던 것과 금요일날 있었던 부분들은 그냥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쌍방울 볼게요. 쌍방울은 뭐 사실 볼 거 없죠. 뭐 이거는 거래 정지 구간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지금 상장 폐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업심사위원회가 이제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고 평가했는데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상장 폐지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끝나는 것이냐 이런 부분. 뭐 근데 가격이 이렇게 돼서 물론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조치가 필요한 건데 상장 폐지가 그냥 이대로 그냥 간다고 한다라면 10월 13일부터 네,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이제 끝나는 거고요. 이 10월 13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쌍방울의 이의 신청 만료일입니다. 즉 이의 신청이 없다라고 한다면 10월 13일 이후에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 거래소에다가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울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왜 그러냐. 근데 지금 이거는 네, 그 배임 횡령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 전 회장의 횡령 배임 이 부분이 네 상당히 조금 네 타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쇄신하겠다 이렇게 잘해보겠다 좀 살려주세요라고 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제출하면서 이의 제기를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좀 살아날 수는 있죠.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소액주주들을 보호한다는 어떤 명목이 심했기 때문에
당장 죽여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이 쌍방울이라는 기업도 개선 기간을 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당장 상장 폐지보다는 네, 이 회사 입장에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로 연결될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적어도 1년 정도는 거래 정지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쭉 거래 정지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뭐 팔 수도 없고 뭐 더 살 수도 없고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도록 쌍방울이 이의제기 신청을 좀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기를 조금 기대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전략이랄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잘 되면 적어도 1년 정도 거래 정지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될 거고요. 잘 안 되면 10월 13일 날 상장 폐지. 그러니까 이거 잘 돼야지 1년 정도 거래 정지. 그냥 자금이 묶인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팔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냥 잊어먹고 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는 다시 주가가 또 상승하는 모습, 네, 다시 뜨자, 뭐 이런 것 같은데, 재료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니켈 전구체 합작 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를 본다고 한다면,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캐나다 쪽에 양극재 합작 공장에 적용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뭐 양극재, 뭐 그다음에 이런 뭐 합작 사업 이런 쪽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쪽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냐면 중국 CNGR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니켈 전구체 합작 사업에 허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황산 니켈 정제 법인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와 CNGR이 6대4, 포스코 홀딩스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요. 6대4로. 근데 전구차 생산 법인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과 CNGR이 2대8입니다. CNGR이 8이에요. 그러니까 다 덩어리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조금 네, 우리 포스코가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왜냐면 황산 니켈 같은 경우는 5만 톤 정도 규모고요. 그 다음에 11만 톤인 전구체 공장, 전구체 공장은 11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좀 덩어리가 큰 거?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황산 니켈이 비싼지 뭐 전구체가 더 마진이 많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분율로 따지게 되면은 일단 중국 쪽이 좀 우세하겠죠. 물론 걔네들이 더 많이 투자했을 거라 생각하죠. 네, 지금 포항시 영일만 그 산업단지에다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네,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만든 부분이고요. 요것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합작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반등에 대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에서 적용될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기술이요. 그래서 이런 쪽인데 뭐 일단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포스코 그룹주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사실 포스코 홀딩스는 이거를 뭐 어떻게 봐야 돼? 이제는 철강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화학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다른 그룹주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뭐 만들어지는 모습이라 그렇게 봐야 되지만 이제는 2차전지 관련주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쨌건 간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나 이런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약간씩 다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급이 이동할 때 2차전지 계속 투자하고 싶은데 에코프로는 좀 부담스럽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 포스코 홀딩스로 가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 시점이 61선 지지가 나오는 그 시점이죠. 지지선에 한번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지난번에 있었던 7월 달에 있었던 바로 이 변동성 구간, 이 구간을 넘어가지 못하면 주가는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위쪽에도 지금 매물대가 좀 있는 편이죠. 60만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이틀 동안 올라온 것에 대한 피로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주가 다시 밀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 포인트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그 5일선, 21선, 61선 데드크로스로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가지고 가시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뭐 상황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54만원, 네, 54에서 53만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를 보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번 이렇게 꺾이는 업황이 돼버리면은 주가 회복이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에코프로 볼게요. 네, 에코프로는 뭐 다 아시는 종목이니까 굳이 설명은 안 드리고요. 추세적인 부분만 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단기적 데드크로스가 나왔었죠.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오고 나서 61선 지지를 지난번처럼 받아주었어야 되죠. 21선과의 어떤 5일, 21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일단 일시적으로 내려가요. 내려가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올 때 골든크로스 나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7월 달에 그 변동성 구간이 있었죠. 그 자리가 그대로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를 찍어 누릅니다. 찍어 누르게 되면서 다시 데드가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세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못 나타나고 61선까지 깨어 내려갔죠. 지금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5일과 21선까지 데드크로스 61선까지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5, 60, 5, 20, 60 이렇게 역배열 진행이 돼버리는 거죠. 역배열 진행이 될 때는요. 조금 강력한 지지가 나와줘야지만이 이것이 진정이 됩니다. 조금 강력한 지지라고 본다라면은 지난 4월 달부터 6월까지 형성됐었던 지지 라인이 조금 강력하죠.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90만 원대 아래로 89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70만 원대 아래까지 떨어져야지만이 그나마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지지까지도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큰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지금 89만 원 정도라면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그 88만 원, 87만 원 구간까지 거의 임박을 했어요. 이게 무슨 가격대냐면요. 120만원대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구간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낮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투매를 좀 유발시켜서 저쪽 그 70만원대 아래쪽에 있는 지지라인 때 부딪히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등을 시켜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는 뭐 수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늦었을 수도 있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되고 주거나 반등을 좀 해주게 된다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축소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제 추세가 이렇게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요 상당히 오랫동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나는 계속 좋으니까 들고 갈 거야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의견을 드릴 건 아니겠습니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뭐 변동성이 20% 30% 이렇게 확장이 돼버리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방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규 접근은 어차피 계속 말씀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88만원 87만원대 넘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전지 이쪽 부분에서 에코프로에서 이제 포스코 그룹으로 많이 넘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들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참고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다 말씀드렸습니다. 펜오션, 에이스테크, 한진칼, 쌍방울,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프로까지 말씀드렸고요. 종목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나한테 없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한테 없지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 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접근 방법들 이제 분석하는 차트 대응 전략들 이런 것들 내 종목에 접근해 보시면 조금 더 괜찮은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도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